오늘 바라볼 주제 아이폰입니다. 2007년 1월 9일 혜성같이 등장한 휴대전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만들어졌죠. 바로 아이폰인데요. 혁신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으며 두터운 팬층을 확보하고 안드로이드 시장의 아성을 짓누르며 승승장구해오고 있죠. 근데 아이폰 발매 10주년을 기록한 현재 아이폰 X는 사뭇 알 수 없는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이폰, 아니 애플,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아이폰은 스마트폰으로서는 최강의 성능을 보여주는 괴물 같은 휴대전화였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은 그때까지만 해도 그다지 스마트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었죠. 가장 잘 나가는 회사인 블랙베리나 노키아가 내놓는 휴대전화들은 뭐 다 그냥 그저 그랬습니다. 그냥 좀 기능 있는 휴대폰 정도? 쿼티 키보드가 장착된 휴대전화 정도? 심각한 건, 정말 심각한 건 삼성의 상태였습니다. 2008년경에 햅틱이라는 휴대폰이 출시가 됐었는데 그놈의 모습은 아이폰을 닮았으면서도 기능은 정말 쓰레기였었거든요. 그 쓰레기의 계보를 옴니아가 이어받아서 옴렉이라는 전설적인 폰으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 각인되게 됩니다. 삼성폰이야 뭐 그렇다 치고 아이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로서는 정말 최대 화면 휴대폰이었습니다. 전면 터치식이었고요. 바 타입의, 막대기 타입의 그 휴대전화였습니다. 마치 물방울이 매끈한 표면에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은 유려한 곡선의 디자인이 그립감부터 이제 모든 시각까지, 모든 감각, 사용자의 모든 감각을 이제 매료시켰죠. 하드웨어는 그렇다 치고 UI 역시 그 유연함이 말로 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삼성폰, 햅틱폰의 매끈함 정도는 굉장히 투박했습니다. 1초에 3프레임 정도로 재생되는 UI 그 액션들은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었는데 그런 걸 보다가 아이폰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엄청난 그 변화를 실감하게 됐었습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정말 착착 맞아떨어지는 그런 휴대전화였죠.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기지국이나 통신 표준 문제로 음영 지역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는 했었어요. 근데 그런 불편함을 잊어버리게 만들 만큼 모든 부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삼성 휴대폰에 탑재된 위피 같은 이상한 운영체제는 정말 갖다 버려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근데 단점이 그런 위피 운영체제에 익숙했던 사람들한테는 진입장벽으로 작용을 해서 아무래도 저변이 확대되는 데는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에선 아이폰 점유율이 대략 30% 정도 내외를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외국에선 뭐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아이폰의 전성기는 잡스가 생존해 있었던 때입니다. 잡스가 이제 2011년도에 사망하기 전에는 매번 혁신의 물결, 발표할 때마다 혁신의 물결을 불러왔습니다. 남들보다 더 특이한 것들을 먼저 내놨고 남들이 이미 내놓은 것들 중에 좋은 점들은 수용해서 더 좋게 만드는 그런 좀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실 정말 각광받았던 것은 진짜 새로운 것들을 내놓았을 때였어요. 전면 터치라는 부분도 그랬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뭐 멀티태스킹이라던가 핀치 줌 아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재미있는 신선한 혁신적인 모습으로 다가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OS X가 탑재됐다는 뭐 사기 같은 얘기였지만 결국은 이제 iOS라는 운영체제로 운영이 되게 되었지만 OS X급의 어떤 운영체제가 탑재가 돼서 돌아갔던 것도 굉장히 혁신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잡스가 이루지 못한 꿈 중에 하나가 아이폰의 재질을 리퀴드 메탈로 하고 싶다라는 그런 바람이었어요. 근데 왜인지 모르지만 그게 잡스 사후에 그런 노력들이 사라졌고요. 결국 단가가 맞지 않는지 결국 그 리퀴드 메탈을 채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포기를 하게 됩니다. 완전히 포기했는지 아니면 진행 중인지 모르겠지만 리퀴드 메탈에 대한 얘기는 쏙 들어갔어요. 옛날 그때까지만 해도 그 유심칩을 꺼내는 그 핀의 재질이 리퀴드 메탈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 리퀴드 메탈로 이 기계를 만들 날이 얼마 안 남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지만 아직도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잡스의 사후에 그런 노력도 사라졌거니와 점점 독자적인 장점들도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유일하게 남아있는 장점은 그저 하드웨어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운영체제 정도겠네요. 삼성보다 좀 더 스펙이 낮은 그런 하드웨어들을 사용하면서도 삼성보다 월등히 좋은 성능을 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램 수치도 그렇죠. 삼성이 2기가, 3기가 업그레이드 할 때 아이폰은 1기가 램으로 버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보다 더 좋은 사용감을 제공을 했죠.
뭐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삼성이나 LG 디스플레이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뭐 삼성이 좋냐, 애플이 좋냐 이렇게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뭐 해상도 뭐 PPI가 뭐 더 좋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눈에 보이는 화면은 정말 좋아 보입니다. 삼성보다 뭔가 좀 더 부드럽고 원색에 가까우며 자연스러워 보이죠. 삼성은 좀 뭔가 자극적인 화면을 추구하는지 모르겠지만 원색에 정말 가까운 밝고 화려한 그런 디스플레이를 보여주는 반면에 아이폰 같은 경우는 정말 노멀하고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그 화면을 보여주고 있죠. 카메라나 기타 등등의 하드웨어 등은 역시 삼성이 월등해 보입니다. 아직까지 아이폰이 더 좋은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 쓸데없이 해상도를 높이지 않고 디스플레이의 화소수만 높이면서 화면을 좀 더 아름답게 보이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도 성능은 또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뭐 UHD급의 화면을 노트에 꾸역꾸역 집어넣으면서 운영체제가 돌아가는 속도가 떨어져도 그냥 그걸 꾸역꾸역 넣고 우리는 고해상도로 멋있게 보여줘를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것은 사용자 입장에서 보기엔 정말 쓸데없는 행동이거든요. 버벅거리는 운영체제를 누가 쓰고 싶어 합니까? 사실 아이폰 쓰다가 삼성 쓰면은 버벅거림이 확실히 느껴지게 되니까요. 결과적으로 아직까지 세계 최고의 스마트폰은 아이폰임에는 사실상 틀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이폰 X의 벤치마크 성능은 2013년식 맥북과 동일하다는 측정 결과도 나오고는 있어요. 그렇다면 아이폰, 즉 애플이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바로 마케팅에 있다라는 거죠. 컨퍼런스, 그러니까 신제품 발표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폰 잘 팔리고 지금 시가총액이 최고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라고 말씀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왜 팀 쿡의 애플이 점점 제 살 깎아먹기를 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좀 자세히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제품을 다양화시킨 것이 좀 문제로 보여집니다. 삼성 같은 경우 어떤 방식으로 제품을 내어놓냐면 너네들이 뭘 좋아할지 몰라서 내가 여러 가지 한번 준비해봤거든? 자, 골라봐. 뭐 이렇게 하는 식의 어떤 제품 생산 방식, 그리고 여러 가지 제품을 개발하는데 몰두해왔죠. 이것저것 들이대 놓으면 누군가는 삼성폰을 사게 될 거기 때문에 그랬다는 건데, 그랬는데 하지만 그 아이폰은 좀 달랐던 거예요. 야, 너네가 쓰던 게 얼마나 구린 건지 내가 한번 보여줄게. 야, 이런 타입이 진짜 좋지 않냐? 야, 이렇게 한번 써봐. 이거 정말 짱이야. 이렇게 들이대는 모양새였어요. 쓰는 사람들로 하여금 진짜 다른 느낌을 가지게 하는데 정말 충분했어요. 물론 이제 그런 느낌은 지금도 변함없이 들긴 합니다. 남들과 난 다른 휴대폰을 쓰고 있어. 더 훌륭한 휴대폰을 쓰고 있어 라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 현재의 모습은 운영체제의 형태, UI의 형태나 판매하는 제품군들, 이런 시스템들 모두 일반적인 전자제품, 그러니까 삼성이나 LG 뭐 이런 휴대폰 회사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매출은 정말 많이 올랐죠. 초창기에 뭐 애플 주가가 뭐 몇십 달러 선에서 할 때까지 지금은 또 몇백 달러니까요. 엄청나게 많은 성장을 이뤄왔습니다. 그 덕분에 뭐 애플은 공룡 기업이 되기는 했습니다. 근데 어떤 그런 편안함, 안정감, 안주의 그런 어떤 모험을 하지 않는 그런 형태의 안주하게 되면서 혁신은 정말 온데간데 없어졌죠. 엄청난 미래의 기술과 조우하는 경험이 더 이상 없습니다. 사실 잡스가 들이댄 기능도 그때 당시에 모두 다 있었던 기능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죠. 이런 것들을 부각시켜서 보여주는 것을 애플이 굉장히 잘했었습니다. 아니, 잡스가 굉장히 잘했죠. 하지만 이제 그런 모습이 정말 없습니다. 얼마 전 아이폰 X 행사를 보면서 정말 뼈저리게 느낀 부분이죠. 발표자나 청중이나 모두 지루해요. 심지어 아이폰 7 후속타인 아이폰 8을 소개하는데 그렇게 지루해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애플의 그런 어떤 간지러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그런 모습이 정말 없었다는 겁니다. 혁신이 있네 없네 타령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정말 일반적인 유저 입장에서, 일반적인 사람 입장에서 그 컨퍼런스를 보고 느낀 점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자꾸 따라가는 것에 있습니다. 안드로이드는 상당히 편리한 시스템들을 차용하고 있죠. 모든 기능의 접근성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꼭 써야 하는 그런 기능들의 접근성은 굉장히 좋게 만들어 놨습니다. 뭐 스와이프를 한다던가, 뭐 그 와이파이 켜고 끄는 버튼을 길게 누르면 와이파이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던가, 이런 부차적으로 들어가는 어떤 펑션들은 굉장히 잘 편리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워낙에 개발하는 사람들도 많고 개발하는 회사들도 많고. 하지만 뭐 아이폰은 굉장히 그때 초창기에는 찾아 들어갔었어야 했어요. 그런데 사실상 이제 그 특정 기능들은 일반인들이 뭐 그렇게 쓰기에는 그렇게
자주 쓰는 기능들이 아닌 거예요. 그런 쓸데없는 기능들은 다 뺐습니다. 그래서 운영체제가 들어가기에 정말 최소한의 어떤 그런 옵션들, 기능들만 갖고 제품을, 운영체제를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애플은 이제 이렇게 그 애플 휴대폰, 아이폰을 보고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이 부분은 그냥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별로 신경 안 써도 돼. 너는 전화 쓰고 문자 쓰고 스마트폰의 편리한 기능들, 소통하는 편리한 기능들만 찾아서 쓰면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만 같았죠. 사실상 이제 와이파이가 우리나라에 난립했기 때문에 이것저것 막 와이파이 공해가 심해졌기 때문에 와이파이를 자꾸 꺼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능들을 빨리 들어가는 건 좋아요. 그런 것들은 있었으면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요. 지금 물론 있습니다만. 진동전환 기능 같은 경우도 아날로그 버튼으로 있었고, 뭐 꼭 필요한 기능, 우리가 꼭 자주 써야 되는 기능들은 모두 다 표면상으로 나와 있던가 아니면 접근성이 나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점점 아이폰이 갈수록 안드로이드를 따라한다는 겁니다. 알림 센터가 뭐고 위로 아래로 스와이프하고 뭐 자주 쓰지 않는 기능들도 많이 업그레이드를 해놔서 뭐 매번 iOS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수백 가지의 기능이 추가됐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상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이런 펑션을 쓸 수 있도록 운영체제가 포함을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능들이 항상 대기 타고 있어야 되는 기능들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운영체제가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어디서 보여지느냐면 아이폰 6, 아이폰 5, 아이폰 SE 같은 경우에서는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할 경우에는 굉장한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상 버전업이 됐을 때 그닥 불편함을 많이 느끼지 않았던 버전들이 이제 3GS 같은 경우인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하드웨어가 받쳐주지 못할 것 같으면 아예 업그레이드 기능을 지원을 차단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9버전 같은 경우에는 9형 운영체제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사용이 되어야만 했던 그런 상황도 있었죠. 이렇기 때문에 점점 운영체제는 무거워지고 점점 비효율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불편한 게 있었죠. 3.5 파일을 없앤 거, 그리고 아이폰 X에서 홈 버튼을 없앤 것, 그것입니다. 얼굴로 여는 것은 기술력이 더 들어간 것일 수도 있겠지만 표면상으로 보기에는 삼성에서 이미 얼굴 인식 화면, 홍채 인식 화면 이런 것, 홍채 인식 기능, 얼굴 인식 기능들을 다 넣어놨기 때문에 그냥 기존에 있는 거 아니냐라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이런 원리, 이런 대단한 그 기능들을 해서 인식률을 높이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했다라고 해도 결국 저거 삼성에서 있었던 거 아닌가? 얼굴로 여는 게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미 사람들의 안 좋은 시각들을 불식시키기에는, 잠식시키기에는 너무 좀 구태의연한 그 논거들을 들어서 이게 좋아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사실상 그게 정말 좋은지 느껴지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마케팅이 안 되죠. 그걸 이용해서 더 멋진 것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개발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도시바나 다른 노트북 회사들이 얇게 못 만들어서 안 만들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충분히 기판을 얇게 만들고 충분히 더 얇게 만들어서 기술적으로 정말 디자인이나 이런 걸 신경 써서 만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거를 주관 있게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없었을 뿐인 거고 그냥 이 정도면 됐겠지 하고서 그냥 사용자들이 그냥 써주는 것에 안주하면서 그냥 그런 것들을 제품을 발매해왔던 회사들밖에 없었던 거예요. 잡스는 정말 얇게 한번 만들어보고 얇은 것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까를 많은 고민을 했었죠. 그래서 서류봉투 액션이라던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동원을 해서 이 노트북이 정말 대단한 노트북이야 라는 이야기를 충분히 얘기를 했죠. 그리고 잡스가 그 마케팅에 주로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과거에 니들이 얼마나 불편하게 살았는지를 타사 제품을 까면서 인지를 시켜줬습니다. 공감이 돼요. 왜? 타사 제품이 저렇게 불편했던 걸 느꼈으니까. 그 사람도 그렇게 느낀 거, 나도 그렇게 느낀 거를 공감되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다들 아는 거야. 내가 만든 건 이렇게 정말 편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 현재 팀 쿡은 그런 면모들을 공개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아이폰의 기능만 뜩 얘기합니다. 다른 제품들이 얼마나 불편하게 썼는지, 니들이 그만큼 얼마나 답답하고 짜증나게 해왔는지, 그렇게 이용을 해왔는지에 대한 언급을 할 생각이 없어요. 그냥 아이폰 X의 펑션 이런 것들이 좋아졌어 라는 걸 얘기하고만 땡입니다. 물론 이제 상자는 열어봐야 알겠죠. 사람들에게 팔리는 걸 보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반응을 모아봐야 됩니다. 사실 이번에 9월에 발표한 애플 컨퍼런스는 미래의 기술이 맞습니다. AR 기술이라던가 한 지점을, 수만 개의 지점을 동시에 측정을 해서 물체의 어떤 윤곽이나 거리감을 측정해주는 뎁스 카메라도 그렇죠. 기계가 공간을 인지하고 그것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 안에서 뭔가 생산적인 기능을 수행한다는 건 정말 진짜 큰 메리트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보여줬냐면 게임 한번 이렇게 하는 거 보여주고 잠금 해제 얼굴로 띡 하는 거 보여주고 심지어 제대로 되지도 않았어. 이렇게 보여주고 땡? 이게 정말 너무 답답한 모습입니다. 차라리 그동안에 어떤 S사나 뭐 L사나 이 얼굴 해제, 잠금 해제, 얼굴로 잠금 해제하는 것을 잠금 해제하는 기능이 얼마나 불편하고 단적인 기능이고 단편적인 기능이었는지를 한 번 더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떤 원리로 진행되는지를 보여줘야 사실상은 이게 얼마나 괜찮은 건지 알 수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아이폰 X가 정말 대단한지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만져봐야 알겠다는 거죠. 만져보기 전에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기대감을 갖고 사는 것과 이걸 만져봐야 아는 거지 뭐 나와봐야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정말 천지차이입니다. 10사람이 살 거를 5사람밖에 안 산다는 거예요. 나머진 아리까리하니까 내가 정말 저걸 사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그래, 거기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나와봐요, 만져봐야 라고. 만져서 좋을 수도 있죠. 좋을 수도 있어요. 그거까지 알겠지만 애플이 정말 또 실수하고 있는 거는 이거에 대한 발매 일정을 이렇게 저렇게 맞춰놓는 게 거의 한 분기 수준입니다. 9월 달에 공개한다고 해놓고서 우리 손에 쥐어지는 건 12월 달 1월이에요. 이러면 이 분기 동안에 얼마나 또 많은 제품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며 소비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돌아가겠냐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딴 거 산다니까요. 한 분기가 지나서 그렇게 해버리면 기대감도 식어버리고 매력도 없는 컨퍼런스를 보고 마음도 접어버립니다, 진짜. 탈 아이폰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아이폰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것은 뭐냐면 사실상 아이폰의 운영체제는 편리함보다는 불편함에 더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나는 더 많은 기능들을 더 활용하고 싶은데 이런 것들에 대한 접근성이 안드로이드보다는 사실은 조금 답답해요. 뭔가 커스터마이징하는 기능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많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왜 이렇게 불편해야 되는지를 충분히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좋은 것들로 불편함을 커버해가면서 그런 기능들을 업데이트해가고 소비자들의 니즈를 맞춰가는 게 사실 맞는데 그런 것들도 잘 못하고 있고 마케팅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있는 것도 제대로 못 지키고 있는 게 자꾸 뭔가를 버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말하는 화법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가지는 어떤 좀 뭔가 새로운 세상, 뭔가 정말 대단한 걸 쓰고 싶은 그런 욕구들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그런 애플의 행보는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다라는 거죠. 소망이 있다면 잡스 같은 인물이 다시 한번 이렇게 뿅 하고 나타나서 기술적인 진보를 정말 엔터테인먼트처럼 우리에게 뼈저리게 와 멋있다라고 느끼게 해주길 바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애플에다 투자한 돈이 얼만데요? 20만원, 애플워치 60만원, 휴대폰 120만원. 이것만 해도 얼마예요? 거의 200만원 돈이죠. 노트북 300만원. 그 애플 수많은 주변에 있는 애플 제품군들, 액세서리 사고 그런 것들까지 다 합치면 또 수백만원을 거기다가 내게 된 겁니다. 가전제품 빼고 이렇게 한 회사에다가 몰빵하는 케이스는 정말 많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많은 매니아층이나 소비자층을 확보를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잘 갖고 있으면서도 그걸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점은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부자는 망해도 3대가 갑니다. 애플은 망하진 않겠지만 그 존재감은 확실하게 폭망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정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